CBS 라디오 박정우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의 코너 승부사들 4명의 최강 또 토론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해 볼 텐데요. 자, 한동훈 전 대표. 오늘 오전 결국 국민의힘이 제명을 했습니다. 당윤리가 제명 처분들이 16일 만에 처분이 내려진 것인데 이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둔 시점에 나온 이 판단인데 자, 많은 분들이 예상했지만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오늘 결과 받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뭐 예고된 거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막상 진짜 의결하는 거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진짜 하는구나. 그건 뭐 인지상정인 거고. 그럼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 벌써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계속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지도부 퇴진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현역은 16명도 똑같은 내용으로 얘기했고 원외에 계신 분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결국은 당 전체로 보면 자해에 가까운 행위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4개월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장 대표는 화답을 해야 한다. 그분의 판단에 또 맡겨야 되겠죠. 자, 일단은 뭐 누구보다 또 장동혁 대표 또 한동훈 전 대표 사이에서 이러지 않으면 좋겠다 화해를 모색했던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제가 보기에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안 보여요? 예,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사이 갈등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있어요? 또 이게 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친한계와 또 아닌 당권파 갈등이 있고요. 또 이게 그 지지자들 사이에 지금 장애 집회도 많잖아요. 지지자들 사이에도 이게 그 갈등이 많고요. 또 이게 서로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또 이게 그 장동혁 지 유튜버가 있고 한동훈 지 유튜버가 있거든요. 전부 이게 다층적으로 갈등이 워낙 심하다 보니 뭐 저는 솔직히 방법이 안 보인다. 근데 정당이란 게 뭐예요? 항상 그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동지들끼리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부터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이거는 이게 같은 정당이냐 하기가 좀 어려워요. 솔직히 뭐 이렇게 된 이상은 저는 뭐 각자의 길을 갑자기 같은 정당이 앞으로 할 수 있나? 이 정도로 이게 심각한 저는 상황이다. 뭐 솔직히 저로서는 뭐 아무 방법이 안 보입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께서 또 방법이 없다. 근데 지금 고성국 TV에서 어제인가요? 썸네일 이런 게 있었어요. 고동진, 배현진, 함은경, 한동훈 이상으로 징계해야 된다. 한동훈 이상으로 징계하면 제명의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서 변호사님. 고성국 박사는 왜 이렇게 강성해요? 우리 저도 이게 연락이 안 돼서.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요? 네, 저 전화 오니까 뭐 통화가 안 됐어요. 계속 제 결혼 때문에. 결혼 때문에. 저한테 불만이 많지. 결혼 아니고 아들 결혼. 아들 결혼 해야지.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아예 제가 그 방송 옛날에 많이 나갔었는데 요즘 안 나가니까. 저도 이게 근데 너무 이렇게 그것까지 다 제명하면요. 다 제명하면 누구랑 경쟁해요? 자기 두동강 나는데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걸 바라보고 있는 고성국 TV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저는 벌써부터 이제 다음 총선에서 이제 친한계들 몰아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공천 학살 수준에 공천 학살로 이제 가는 수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남았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부터 분위기를 점점 점점점점조성해가지고 하면 당 내에서 사실 뭐 배현진, 뭐 박정훈, 고동진 이분들 지역구 상당히 국민의힘에서는 좋은 지역구잖아요. 강남. 그렇기 때문에 가고 싶은 분들 줄 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인 거죠. 염두에 두고 이분 말씀했을 것이다. 근데 저는 하여튼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한동훈 전 대표 그 입장문 낸 거 한 짧은 거 제가 들었는데 저는 우리 윤희석 대변인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뭐 조언을 드리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양지사 제명 당했잖아요. 그럼 제명 당할 때 아니 그 제명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 이유는 내가 당원 게시판 관련해 가지고는 내가 책임지고 여기서 끝내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당에서 당원 게시판 얘기는 이제 내가 책임지고 제명 당했으니까 꺼내지 말자라고 좀 털어내는 한마디가 있었으면 무언가 족적을 남기는 의미 있는 제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또 언젠가 다시 또 돌아와서 정치를 할 때 이제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 오늘 발언 영상이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장면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메시지는 선명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온다. 나가지 않는다. 그렇죠.
5년 새로운 안에. 어떤 당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결론 그거죠.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예. 이 조치가 잘못된 거라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잘못됐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 거고 예. 떨려 나갈지언정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더 또 선명하게 전달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 중에 오늘 저 자리에서 당원 게시판 얘기를 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거는 아름다운 얘기고 정치적으로는 그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죠. 제명 사유 자체가 뭐 여기서부터 또 길게 얘기해도 뭐 익명이네 뭐네 뭐 얘기할 건 됐고요. 예. 이렇게 무리한 조치라는 것을 국민들 또 당원들께 전달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법적 대응이나 어떤 가처분 신청 뭐 이런 부분. 제가 이게 꼭 한번 일단 조언을 서면으로 듣고 싶은 게 조언이요. 예. 예. 조언이 돌아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돌아올 거냐,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돌아올 거냐, 예. 이 문제를 이게 조언 드리고 싶은 게 돌아오는 돌아오는 방법. 방법이 재판해가지고 이기면 돌아올 수 있죠. 재판 가처분 신청 가처분해가지고 효력 정지되면. 본안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하체 같아요. 하수의 책 예,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게 가처분이라는 거는 네.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내용의 징계를 못 해요. 아하. 다른 사유를 추가하면 이게 또 똑같은 징계할 수 있고 또 이게 가혹하다 하면 탈당 권유로 또 이게 2년 정지 바꿀 수도 있거든요. 예. 실익이 없어요. 아하. 그다음에 두 번째 돌아오는 방법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이기가 돌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예. 그것도 이게 저는 쉽지 않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게 3파전 구도에서 지금 안 그래도 이게 보수가 민주당, 국민의힘, 어려운데 무소속 이렇게 웬만한 지역은 이게 민주당 후보를 표본산이 아하. 한동훈 논다에서 이게 국민의힘이 공짜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지역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예. 뭐 어디 서울든 어디든 예. 따라서 이게 그 패배하면 더 클 수가 있고 타격이 또 이게 무소속 된다 해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예. 이것도 하수다. 제 생각에는 이게 그냥 좀 지금 뭐 본인 억울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도 이게 그냥 참고 묵묵히 아직 젊잖아요. 그냥 이렇게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 언젠가는 이게 또 여론이 움직이면 예. 또 찾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정 변호사님 언젠가는 예. 언제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뭐 지방선거 이후에는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지방선거라는 게 이제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예. 장동희 체제가 이기면 순항하겠지만 예. 또 이게 만에 하나 국민이 패배하면 패배의 기준이 뭐예요? 뭐 저는 서울시장 날아가는 거죠 다. 아, 서울시장 패배하면 장동체제 위험하다. 저는 뭐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은 이게도 예. 서울, 충청을 다 잃어버리면 아하. 그러면 이게 영남당이 되잖아요. 예. 그게 저는 패배 기준을 보거든요. 따라서 이게 조금 지금 몇 달 안 남아서 기다리는 게 4개월만 기다리시라. 그러니까 참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선거 끝나고 나면 장동혁 체제는 이제 물갈이가 되고 결국 장 대표의 잘못된 리더십 때문에 이 당의 선거나 미래가 망가졌다라고 하는 소리가 훨씬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나가서 창당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무소속으로 뭔가 돌풍을 일으키거나 이건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성향이나 지금 현재 이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오히려 이 포스트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거를 자기가 노리고 예. 지금 있는 이 국민의힘의 이 당의 장동혁 대표를 위시로 한 이 사람들과의 선명성 경쟁을 지금부터 해서 명확하게 내가 내는 메시지는 뭐다라는 거를 중도에 있는 또 이 국민의힘에 있는 아직 극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포섭하는 방식으로 뭔가 메시지를 내서 내 편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전쟁 후처리.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되게 많이 당하고 있고 피해자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다 맞는 말인데 예. 또 장동혁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고도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둘 간의 선명성.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동훈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당신이 우리 국민의힘 지도자로서 당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이걸 물어봤을 때 그 예. 메시지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나를 이렇게까지 당원 게시판 문제 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 편을 이렇게 몰아내는 게 맞아? 사실 이제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예. 근데 그거는 큰 사람이 되거나 큰 지도자가 특히 국민의힘처럼 큰 당의 지도자가 사실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 같은 핫바리들이나 하는 말이고. 우리 같은 한마디. 계속 얘기해 주세요. 예, 실제는 핫바디들. 한동훈 같은 사람이 정말 이 당에서 예. 큰 해계문의를 쥐고 뭔가 이렇게 좀 나아가려면 예. 장동혁보다는 큰 품을 가지고 있고 장동혁보다 훨씬 더 크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예. 훨씬 더 이 중도나 보수나 혹은 이 우리들이 정말 지향하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게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너무 미시적이야. 그러니까 실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하도 미시적으로 하니까 이분이 아닌 게 미시적이 좀 덜 미시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예. 실제 이분도 그렇게 크게 뭔가를 이렇게 내세워서 뭔가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이 기회에 본인이 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메시지를 정확히 내고 나는 이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지 윤석열이나 극우 세력하고 뭐가 다른지를 명확히 알려주고 예. 그래서 그거에 많은 가치를 동참하고 그리고 윤희석 대변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끌어안아가지고 내가 얘를 믿고 따라가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보여주는
지켜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휴, 노 변호사님이 엄지 열배를 토하시는데요. 좀 제대로 해보세요. 이게 2월 초에 그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콘서트 하잖아요. 예. 그 자리에서 그것도-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야. 네, 두 변호사님 말씀을 아주 잘 들었고요. 예. 특히 이제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네. 굉장히 적확한 얘기예요.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예. 개별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독립성 그거는 확보를 한 거예요. 이미 예. 이제 제명되면서. 예. 그럼 이제 상대는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더 큰 곳을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준비가 많이 필요할 거고 예. 그걸 이제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이 연구해야 된다. 과제를 주신 거 제가 잘 받아들이겠고 2월 8일에 이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또 2월 8일? 콘서트를 한다. 2월 8일인데 우리 대변인도 가시는 거죠? 결정 안 했어. 당연히 가야죠. 뭐 그거는. 하여튼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좀 의미가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예. 뭐 팬덤 정치 한다 이제 말씀하는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해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곳, 잠실 실내체육관이라는 곳에 예를 들어 거기가 좌석이 한 11,000개더라고요. 꽉꽉 채우면 예. 한 2만 대인데요. 예. 거기를 저는 채울 꽉 걸로 채우고. 봐요. 그게 갖는 또 의미가 커요. 그럼 밖에서만 그렇게 몰이만 하느냐? 거기에 논박을 하기 위해서는 그날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한동훈 대표가 거기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을 했겠죠. 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자, 이런 건데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굉장히 세게 말했어요. 그 이제 장동혁 대표 즉각 물러나야 한다. 지금 페이스북 나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하나가 돼서 당을 뭐죠?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당당 다시 일어서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마지막 바람마저 짓밟고 극단적인 선택을 택했다라고 이제 아주 강력하게 말을 했는데 우리 강선필 대변인.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 국민의힘은 예. 항상 뒷북이에요 저렇게. 아니 저런 결정을 하기 전에 저렇게 직을 던지라고 이렇게 강하게 싸워야지. 예. 꼭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저렇게 하면은 일이 해퍼가 되겠다. 복잡해지잖아요. 왜 일을 효율적으로 못 하나요? 다 시켰잖아. 그러니까 뭐 단식하는데 단식을 물러나고 예. 못할 다 시켰잖아. 그런데 예. 제가 감히 예상을 하건데 감히 저는 예상하건대.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패배해도 안 물러날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그분은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임기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네. 저부터도 말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뭐 제명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5만 % 내가 제명 당할 거라고 했잖아요. 몇 달 전부터. 예? 근데 예. 알고 있었어요.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계속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길을 간다. 예. 그리고 이제 다만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뭐 이런 거 다 몰랐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이제 갈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취재했어요. 장동혁에 네. 장동혁과 가까운 사람들 누구예요? 그들에게 들으니까 그들에게. 인증 패널이구나.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을 서울시장으로 출마시키려고 한다. 단독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나중에 되면 어쩔 거야. 사람들 상상력이 없어. 여튼 안철수 이름이 나온다. 제가 장동혁계에서. 뭐 지어낼 필요도 없고 제가 그냥 들은 말을 그대로 얘기하는 네. 거예요. 거짓말 이유할 네.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예.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네. 나 말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안철수 그런 이름이 나와 시도를. 장동혁께서 하면서도 발끈하신 네. 그런.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지금 뭐 유승민 전 의원도 단식장 찾아왔기 때문에 네. 이제 경기도지사 출마시킨다는 이런 말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리고 지금 대구 경북 통합한다고 이제 했잖아요. 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예. 지금 또 강하게 다크호스로 오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이 되겠어? 그러니까 주호영, 추경호, 이철우 이분들은 각각 지역에서만 인기가 있는데 예. 이재숙은 양쪽 다 해서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인들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켜볼 뿐인데 예.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패배도 안 물러난다. 그거 보충 설명을 하면 보충 설명,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장치를 좀 마련하는 느낌이에요. 장치 무슨 장치? 어. 안전장치?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붙이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도 계속 당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방비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마저 저렇게 굉장히 강력한 반발을 한 게 아니냐. 이대로 가면 뭐 본인이 후보되고 이걸 떠나서 당 자체가 제대로
안 굴러가는 거니까요. 그런 생각이 점점 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 말을 한 거는 지난번에 고성국 씨도 말을 했었고 많이 퍼져 있는 얘기는 한동훈 이제 제끼고 나면 다음은 오세훈이다. 사실 이제 그것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정말 한동훈을 살려주고 싶었거나 내지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이제 와서 뒷북칠 필요가 전혀 없고 그 전에 뭔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좀 방관자적인 자세로 사실 이제 있으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가 이제 와가지고 제명 다 된다고 사실은 우리 다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서정학 변호사도 여기저기 방송 나가서 자기는 다 알고 있다. 29일 무조건 제명이다. 이 얘기 맨날 하고 다녔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알면서 어차피 이제 꼭 한동훈 대표랑 뭐 같이 갈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어차피 지금 자기는 나경원이나 그런 경쟁자만 제끼면 되고 내 이 자리만 수성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님. 강승필 이제 우리 부대변인이 뭐 특정 누구한테 소스를 들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종합적인 분위기를 보면 종합적인 분위기. 당권파들이요 나경원을 밀고 있어요. 그게 딱 21명이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명수까지 얘기하고 21명? 이번에요. 의원네. 아니 서울에 42개잖아요. 근데 21명이 한동훈 제명하면 안 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게 딱 21명이에요. 42개가 뭐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그 당협이 당협 48개인데? 하여튼 그 21명이 무슨 말이야? 아무튼 지금 40여 개 중에 40여 개 중에 40여 개 중에 반반이 돼 있는데 제가 봤더니 21명이 한 반 정도. 21명이 한동훈 제명하면 안 된다고 낸 게 서울 당협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권파가 나경원을 미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하고 손잡고 경선을 이기게 된다. 21개를 얻을 수 있으니 당협을. 그렇죠. 그게 딱 반반이에요. 제가 보기에 뭐 거리된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당협은 48개 모르겠는데 제가 숫자를 살려보니 한 42개 나머지 거리된 데도 없는 데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이런 딱 반동을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당권파는 나경원 그다음에 그 한동훈 파 지지하는 분들은 이게 오세훈. 지금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이에요. 맞아요. 조정훈 제고. 그러니까 저는 아마 오세훈 시장을 낸 거는 한동훈 파와 손잡고 내가 이 나경원을 한번 이기겠다. 이게 예선 의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본선에 가서도 오세훈 시장은요. 이준석까지 한동훈 이준석까지 껴안아야 뭐 정원호나 승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서울에. 뭐 저는 그건 오세훈 시장의 전략이니까 존중하고요. 뭐 아까 고 박사는 게 오세훈 도려내린다지만 저는 오세훈까지 도려내고 당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오세훈 시장이 전 나경원과 오세훈 싸움의 중립이다. 이거 제가 분명히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서독 TV 구독자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다 도려내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 정동의 체제가 어떻게 유지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당원 들어가셔야겠네. 당 통합을 위해서. 통합 인사네. 아니 오세훈과 나경원 싸움에서는 저 중립이라고 그랬어요. 고구마 중립이다. 누가 될지 모르니까. 아니 그렇다. 아니 오세훈까지 도려낼 수는 없잖아요. 중립이다. 자 민주당은 이 모습 보시면 어떠세요? 흐뭇하십니까? 아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흐뭇한데.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정당이 서로 간에 바르게 서야지 바르게 대화하고 원내에서도 협상이 돼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이건 있습니다. 제가 딱 보면 이제 화합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쪽이 물러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쪽 원래 당권이 그런 겁니다. 주주 비주류가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못하면 서로 간에 핑퐁하면서 당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야지. 앞으로 화해 안 될 건데 자꾸 뭐 서정욱 변호사님 이렇게 화해하라고 하면은 전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차라리 칼 꺼내가지고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뭐 상대편에서 하시는 얘기인데 별로 귀담아 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원래는 정치권 안에서 규칙을 갖고 서로 겨루는 거잖아요. 링 밖으로 밀어내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평가가 있느냐. 장동혁 대표가 링 안에서는 그러니까 정치력으로는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 못 이기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당권을 갖고 있고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이 뭐 적다 이렇게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 제명이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무리하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후과가 조금씩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중간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지켜보던 사람들도 선거가 다가오니까 말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이제 저희 구청장들 많잖아요. 이분들 당이 이렇게 가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강남구조차 지난 2018년엔 졌어요. 전현희. 그럼
그 구청장 말이에요. 구청장 구청장. 그때 조지 구청장, 구청장 한 명 살았죠. 서초에서 딱 그랬죠. 하나 살았죠. 강남구도 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현직인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오세훈 시장하고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그게 오세훈을 지지하고 뭐 한동훈을 지지하고 이걸 떠나서 예. 내 선거가 안 되는데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되느냐. 이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장도혁 대표는 한동훈 자르고 내가 지금부터 진짜 중도로 가서 뭐 지지층 결집시키고 투표율도 낮으니 여기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중도까지 조금 오면 이길 거야. 이런 계산을 한다는 거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인 근데 거죠. 장동혁 대표가 그당 강령의 그 기본소득 이야기 빼고 네. 반공산주의 놓고 뭐 이런 부분을 추가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면 이념적 색깔도 강하게 하겠다는 의사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 기본소득을 김종인 위원장이 이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돼요. 기본소득은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뭐 기본 시리즈가 이게 우파 정당이 이래 되겠습니까? 그건 이게 빼는 게 맞고요. 정당이라는 게 이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유럽에도 가면 이게 좌파부터 중도, 우파 정당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누가 뭐래도 정통 보수, 자유 우파 정당이거든요. 저는 그게 빼는 게 당연히 맞다. 그러게 이념을 좀 강화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무조건 이게 중도 실용 그 잡탕밥 대가 되는 건 아니고 때로는 이게 이념을 강조할 때는 강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의 이 보수 이념이 잘 실천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니 중도 쪽으로 나오려고 하면은 아니 거기에 맞는 어떤 전략을 써야지. 지금 2026년 대한민국에서 2년 찾고 체제 찾고 반공 찾는 게 맞아요? 독일 같은 경우도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는 보수주의자예요. 하지만 본인이 좌파의 어떤 아젠다를 가져와서 실행을 해서 더 장기 집권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메르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때도 안 맞는 경제적인 걸 가지고 안보 가지고 하는 것도 반공 이념 찾는 거는 제가 봐서 안 맞다고 봐요. 이번에 윤리위원회 결정문 보세요.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거기 보면 뭐 당대표가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 듣도 보도 못한 조선노동당에서 얘기한 당중앙 같은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뭐 한동훈 신땡땡 윤땡땡 저도 나와요. 또 두 번째 나와요. 근데 연합하여 뭐 이러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돼요. 적어도 서정욱 변호사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뭐 이념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 당이 왜 자꾸 퇴보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꼭 하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내일 오전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해찬 전 총리 장례식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조문을 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제1야당 대표로서 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이 강성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비판의 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 저도 이게 우리가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역사적 공간은요. 정말 이게 분명하게 우리 춘추 필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야지 무조건 공만 내세울 건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는데 뭐 그 공간은 또 이게 역사대로 평가하고 인간적인 도리로 조문을 가는 것까지 저는 저는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충분히 인간적인 도리로 가는 게 맞고 그래도 총리 장관했으니 뭐 그걸 우리가 공개하는 사람이 없을 거고요. 좀 전에 우리 윤 대변인 말씀 제가 뭐 결정을 안 받기 때문에 윤땡땡 뭐 땡땡이 제가 모르겠는데 앞뒤 맥락은 근데 윤땡땡이 본인은 맞습니까? 윤희석과 신지호 한동훈의 선임 대변인으로 돼 있어요. 그럼 윤 당 선임 대변인도 아니고 한동훈의 선임 대변인으로 돼 있어. 그래요? 뭐 불법 체제였습니까 그때? 뭐 제가 당대표 시절이? 그거 안 봤다고 전제했으니 혹시 뭐 오해가 있나 또 시간 그걸 안 물어본 보고 거죠. 어떻게 방송을 해요? 아니 그 결정을 볼 수가 없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보내드려? 자, 노 변호사님. 아니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건 되게 소모적이고 쓸데기 없는 논쟁이다. 지금 이 얘기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더 이상 소모전을 펼칠 필요가 없고 이제 대신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9명 중에 뭐 8명이가 찬성했고 한 명만 이제 우재준 한 명 기권 한 명 반대. 그러니까 2명 중에서 한 명은 우재준 의원은 뭐 반대 아예 나가버리고 기권. 자 그러면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찬성하고 분위기가 다 그렇게 나갔다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봤자 사실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면 이걸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힘을 길러라. 이 얘기인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도자라면 실제 이해찬 전 총리, 이해찬 전 대표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래서 조문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 너무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 이 생각입니다. 자, 한 2분 남았는데 자 우리 강성필 대변인 당 대변 역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화가 났어요. 가짜뉴스 설탕세라니 무슨 맥락입니까? 부담금?
아니요, 뭐 어쨌든 이제 대통령께서 요즘 좀 답답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뭐 국회에서 뭐 법안 통과도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가짜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쩐 나름대로 메시지를 내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저는 이제 사실 그런 문제보다 지금 국회에서 일단 뭐 저희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더라도 예. 이왕이면 이제 야당하고 잘 협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야당이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예.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걱정입니다. 아 근데 그건 하나 좀 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설탕세라는 말은 대통령이 쓰진 않았지만 예. 이 부담금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그 관련 기사가 설탕세 도입에 뭐 찬성한다 80% 이런 거 같이 연결해서 냈으면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설탕세라고 그냥 네이밍해서 쓰기가 좋아요. 근데 그렇게 쓴 걸 가지고서 이거 가짜 뉴스다 이렇게 왜곡하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하게 썼는데 실제 그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시켜줘야 본질만 된다. 말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을 예. 가르치는데 손가락만 보고 이거는 이게 세금이냐 부담금이냐가 아니고요. 예. 설탕과 소금을 봐야 돼요. 담배는 서구 갑자기 예, 소금세도 김재원 얘기하더라고요. 의원이 주장이 뭐냐? 담배는 뭐 그래 부담부치 좋다. 예. 근데 왜 설탕이냐? 오히려 당뇨나 비만, 소금이 나트륨. 더 안 좋으면 그럼 이게 설탕만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이 뜻이거든요. 예. 그 소금을 가지고 비판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들 보시라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비판한 게 왜 설탕만 부담금 붙이느냐? 알겠습니다. 더 건강에 나쁜 건 소금이다. 이렇게 했어요. 설탕 소금 다 건강에 안 좋으니까. 어쨌든 국민은 부담금이든 세금이든 세금으로 인식한다. 이게 중요한 예, 거죠. 어떻게 국민이 인식하느냐의 예, 그걸 문제. 봐야죠. 그게 예, 중요하다는 예. 말씀입니다. 아무튼 오늘 해결했겠습니다. 승부사들 네 분 말씀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